자유반에서 걔네 만나거든요. 봅시다. 이번 자율이라서. 아, 저 월요일 뭐지? 나 나왔지? 조용! 자, 닮은 도형 보겠습니다. 닮은 도형은 평면 도형에만 제한되는 건 아니고 입체 도형도 닮은 도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닮은 도형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거의 삼각형의 닮음밖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의 닮음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어떤 도형이 있어요. 삼각형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한다 그랬죠? 이건 ABC라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요거를 요 각 변의 길이를 다 똑같은 비율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겠죠. 맞아요? 가령 2배로 늘린다라고 하면 이 길이도 이렇게 2배로 늘어나고 이 길이도 2배로 늘어나고 아이고 씨발 아이고 여튼 2배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여튼 m배라고 합시다. 알겠죠? m배라고 하자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씨발 안 닮았는데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닮은 거 손으로 그리기 쉽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늘리거나 줄여서 만든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겠냐고. 이 그림은 일정한 비율로 늘리거나 줄인 겁니다. m배 제가 이렇게 쓰죠. 알겠죠? 예. 그래서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그림도 그려요? 예, 그리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일정한 비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변을 2배 했으면 나머지도 전부 다 2배 한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네. 늘리거나 줄여 만든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닮은 도형이 뭔지는 아시겠죠? 네. 맞아요? 네. 혹은 서로 닮았다. 닮은 관계이다. 다 비슷한 말이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거니까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네. 알겠죠? 자, 이랬을 때 이 점 A의 위치는 이 A'과 동일 위치라고 볼 수 있죠? 도형 내에서. 맞습니까? 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 그림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대응점이라고 해요. 합동해서 비슷한 거 했었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얘만 대응점이겠냐? 얘도 대응점이고 얘도 대응점이겠죠? 네. 굳이 세 개 다 안 써도 이해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이 변에 해당하는 애가 여기서는 이 변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들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대응변이라고 부르겠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이 각에 해당하는 애가 여기서는 이 각이겠죠? 네. 얘들은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대응각이라고 부를 것 같죠? 맞냐? 네. 맞죠? 네. 그래서 대응점이니, 대응변이니, 대응각이니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잘 보시면 대응변은 실제로 길이가 늘어나죠. m배 늘어나죠. 네. 근데 대응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크기가 똑같겠죠. 모양 자체가 똑같으니까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황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닮음이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similarity라고 하죠. 예. 그 s를 따서 그 s를 그냥 적으면 문자 s 같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눕혀서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삼각형 A, B, C 하고 닮았어요. 삼각형 A', B', C'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요 닮은 기호를 표시하실 때 매우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그냥 니네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응점의 순서로 쓰셔야 돼요. 나중에 서술형 평가할 때 이거 대응점 순서를 안 쓰는 분들 다 틀리거든? 알겠니? 네. 알겠죠? 만약에 여기가 ABC가 아니고 ACB라고 제가 불렀어요. 이렇게. 그럼 자유거든요? 삼각형 ACB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뭐라고 써야 돼요? A', C', B'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대응각은 크기가 같은데 대응변은 길이의 b가 있죠. 여기 1로 보면 m배한 거니까 1대 m인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도 1대 m이겠죠. 여기도 1대 m이겠죠.
이렇게 대응변 사이의 길이의 비는 일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똑같은 비율로 늘린 거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닮은 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두 닮은 도형에서 대응하는, 잘 쓰세요. 변의 길이의 비를 얼마 안 쓸 거야. 이거만 쓰면 돼. 닮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닮은 비라는 용어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됐니 안 됐니? 됐죠? 문제 2번 제가 칠판에 쓰지 않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아시겠죠? 지금 닮음이라고 돼 있죠? 그 기호 S자예요. 아시겠죠? 네. 닮음이에요. 그럼 이 대응각이 어디예요? DEF의 대응각은? 대응각이라고 했잖아요. 1번이. 각 DEF의 대응각 어디예요? 아니 닮은 문제 꼭 쓰게 하네. 야, 문제 2번에 써있다고. 삼각형 ABC 하고 삼각형 DEF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죠? 그럼 A랑 D랑 대응, B랑 E랑 대응, C랑 F랑 대응이라고. 그러면 각 DEF의 대응각을 물어봤으니까 뭐가 되겠냐? 그럼 얘랑 순서 똑같이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각 ABC. 아시겠죠? 두 번째, DF의 대응변은 어디겠냐? AC겠죠? 그러니까 그림 안 보고 문자만 보고 할 수 있죠. 얘들아 그림 안 보고 문자만 보고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순서를 쓰는 거예요. 편리하잖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DF다? 그럼 여기서 DF잖아요. 그럼 여기서 AC 혹은 CA라고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3번 닮은 비는 얼마예요? 2대 3이죠. 8대 10이니까. 왜냐면 대응변 길이가 주어져 있잖아. AB하고 DE하고. 맞아요? 그래서 3번 답은 닮은 비인데 얘는 2대 3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통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거든요. 왜 굳이 이거 맞춰서 써야 되냐 이렇게. 근데 맞춰서 쓰면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쓰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그럼 이 표준에 어긋나는 답안을 작성하면 틀린 것으로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요. 네. 왜죠? 왜요? 1, 2번 바꿨었어요. 잘했다 임마. 자 3번 어떻게 1, 2번을 바꿔 쓰죠? 아 이게 그냥 첫 번째 페이지 1번에 두 번째 페이지 1번에 적었어요. 아 진짜? 정신 나갔구나. 여튼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이미 이거 설명하면서 설명한 내용이야. 아시겠죠? 거기 닮음인 도형 2개 나와있죠? 나와있지 않냐? 여기 A, B, C라고 돼 있고 A', B', C' 돼 있죠? 근데 이거 그림만 보고는 알 수는 없어요. 문제에서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유추하는 건 아니고 이 기호를 보고 나서 이 각각이 대응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도형이 안 닮아 있어도 이런 기호가 있으면 실제 닮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뭘 쓰시면 되냐면 닮음인 두 평면 도형에서 평면 도형이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삼각형으로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1번 대응변의 길이의 B는 일정하다. 그리고 이 대응변의 길이의 B를 사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닮은 비라고 부르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대응각의 크기는 같다. 이건 B가 같은 게 아니고 실제 값이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대응변의 길이는 같지 않지만 대응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항상 닮음인 도형을 물어보거든요. 약간 직관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원은 서로 닮음이죠. 아 원이요? 원끼리 다 닮음이잖아요. 반수를 다르면 그게 닮음비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모든 정다각형도 닮음입니다. 그죠?
정사각형끼리 닮음이죠. 정오각형끼리 닮음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평행도형에서 원은 사실 각이 없지만 다각형 각이 있잖아요. 네 각이 같으면 다 닮음인 거예요. 근데 모든 각이 다 같아야 되니까 정다각형으로 한정하는 게 좋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 전부 닮음이죠. 맞냐? 맞죠? 그 다음에 꼭지각의 크기가 같은 이등변삼각형. 그럼 세 네 각이 서로 같은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닮음이다.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알겠죠? 그래서 다음 중 항상 닮음인 것은 혹은 항상 닮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본 적 있죠? 예. 그래서 이걸 미리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요. 뭐라고요? 4배 확대. 4배 확대. 무슨 뜻이죠? 닮음 뒤가 몇 대 몇이다? 1대 4다. 4대 1은 도형이 이제 반대로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큰급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도형은 순서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DF라고 되어 있네요. 돼 있고 여기만 60도라고 써 있고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라고 돼 있고 여기가 6이라고 돼 있죠. 근데 문제에서 이미 4배 확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이 4배 확대만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여기도 60도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다?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얼마다? 1.3 2분의 3? 그러니까 4배 확대했을 때 6이 나오죠. 이걸 써놓고 나서 문제를 보면 갑자기 문제에서 굉장히 뻔한 걸 물어보죠. 1번 뭐예요? 60도죠? 2번 뭐죠? 이미 썼죠? D는 8cm, BC는 2분의 3cm. 그죠? 그 다음 닮은 B는 얼마냐라고 했는데 닮은 B가 지금 4배 확대했으니까 1대 4가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 문제 풀이 안 해도 되겠죠? 아시겠죠? 5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매우 쉬워요. 조용. 5번 보겠습니다. 입체도형도 닮음일 수 있거든요. 네. 닮음 평면도형도 그리기 힘든데 닮음은 입체도형은 정말 그리기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저한테 뭐 그림이 이상하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 딴에는 열심히 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A, B, C, D, F. 네? 저희보다 잘 그리시면 그죠? 당연히 여러분보다 제가 잘 그려야죠. 여러분보다 못 그리면 제가 분필 놔야죠. 네. 대충 이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처럼 보입니까? 네. 성공이네요. 네. 거의 기호 프라임으로 되어 있나요? 네. 이렇게요. 서로 닮음이라고 이제 가정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닮음 도형입니다. 닮음 도형인데 그러면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이 옆면 이 A, B, C도 있죠? 네. 여기에 대응하는 면이 여기라고 하면 이 둘도 서로 무슨 관계에 있겠어요? 닮음 관계. 닮음 관계에 있겠죠?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렇잖아요. 왜냐면 얘를 일정한 비율로 키운 거니까. 그럼 각각의 평면이 다 똑같이 일정한 비율로 커졌을 거 아닙니까? 모서리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두 닮은 입체 도형에서 첫 번째 제가 설명한 건 뭐라고 쓰면 되겠냐면 대응하는 면은 각각 서로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응면이 있는 거예요. 입체 도형이니까. 대응하는 면은 각각 서로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대응하는 면이 닮음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면의 모서리의 길이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닮은 길이를 알 수 있죠. 맞아요. 즉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는 일정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대응하는 각 모서리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대응하는 각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닮은 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 입체도형은 문제에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 두 개만 쓰시면 돼요. 그나마 이 첫 번째 장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거기서 나오는 닮음의 위치, 6번에 나오는 닮음의 위치하고 닮음의 중심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닮은 도형이 닮음의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닮음의 위치에 있는 도형은 서로 닮음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닮은 도형이 닮음의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닮음의 위치에 있는 도형은 서로 닮음이에요. 호라. 이해 가십니까? 자, 닮음의 위치가 뭔지 좀 얘기해보죠. 알겠죠? 닮음인 도형에 두 닮음인 도형의 대응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말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가령 얘는 지금 닮음의 위치에 있지 않을 거예요. 보통 있지 않거든요. 제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럼 얘 둘이 뭐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까지 그어보면 이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보장은 거의 없어지죠? 맞아요? 그 아주 특별한 상황인 거죠? 그렇지 않니? 네. 그렇지 않니?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닮은 위치에 있게 하려면 되게 신경 써서 그려야 돼요. 그냥 막 그리면 무조건 닮은 위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는 과정 제가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알겠죠?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두 도형이 닮은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고요. 이 한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어요? 닮음의 중심이라고 부르겠고.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과거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 때 닮음의 중심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한 경험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조금 기억해서 올라가시면 좋아요. 알겠죠? 네. 자, 실제로 제가 7번을 통해서 닮음의 위치에 있는 도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그냥 무작정 그리하고 되는 건 아니고, 보세요. 자, 이런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실제로 그려보게 할 거예요. 알겠죠? 이런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러면 닮음의 중심이 될 아이를 그냥 미리 잡아요. 여기를 내가 닮음의 중심이 되게 하고 싶다. 알겠죠? 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요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만큼 연장을 해요. 이건 제가 이제 닮음비가 1대2인 도형을 작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그럼 요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만큼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 점이 A', 여기 이 점이 B'인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이을 수 있겠죠? 맞죠? 네.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래 놓고 이 도형 3개를 이는 거, 이 점 3개를 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삼각형 하나 만들어지죠? 그죠? 졸라 닮은 거 같죠? 졸라 닮은 거 같죠? 네. 이런 상황이 바로 닮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형을 막 그려서 닮은 위치에 있게 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1대1 이상. 그렇죠. 우리가 의도를 갖고 닮은 위치에 있게 그리는 거지. 그냥 막 그렸는데 닮은 위치에 있게 되기 좀 어렵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직선이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죠? 네. 한 점에서 만나죠? 근데 사실 여기가 1대2인 거죠. 제가 지금 그림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럼 여기가 1대2라고 해서 닮음비가 1대2일까요? 1대2입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이 닮음이죠. 아. 맞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1대2잖아요. 그럼 여기도 여기가 1대2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게 닮음의 위치에 있는 도형은 닮음의 중심으로부터 대응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곧 닮음비하고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요놈과 요놈이 평행해요. 요놈과 요놈도 평행하고 요놈과 요놈도 평행하거든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게 평행하다는 건 뒤에 내용을 배우면 그냥 납득하게 되니까 특별히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냥 육안으로 봐도 평행해 보이죠 지금. 제가 되게 막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평행해 보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작도할 수가 있고요. 또는 근데 이것만 그려드리면 닮음의 중심이 항상 도형의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그려줄게요. 보세요. 거기 공간은 하나 그릴 정도의 공간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이미 이걸로 공간이 다 찼으면 이거 하나만 그리시고 제가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자,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아시겠죠? 닮음의 중심을 내 마음대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닮음의 중심을 여기 가운데 잡아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은 거를 2배 해서 A' 만들 수 있죠.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은 거를 2배 해서 B' 찍을 수 있죠.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이은 거를 2배 해서 제가 C' 찍을 수 있어요. 그래놓고 이 각 점들을 이으면 여전히 뭐가 만들어지죠? 닮음의 도형이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아, 닮음의 중심은 도형의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구나. 꼭 이렇게 외부에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때 보여요? 닮음 B가 닮음의 중심에서 각 대응점까지의 거리의 B와 같아 보이죠? 그리고 대응하는 각 변이 어때 보여요? 평행해 보이죠? 맞습니까? 네, 요 내용을 제가 문제 8번에 적을 겁니다. 조금 더 그릴 수 있으면 그래요. 네, 공간 되시면 그려두시면 좋죠. 닮음의 위치에 있는 도형의 특징 적겠습니다. 첫 번째, 닮음의 중심에서 각 대응점까지의 거리의 B는 모두 같고 이 B가 곧 무슨 B다? 닮은 B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두 번째, 대응변은 전부 다 어쩐다고요? 각각의 대응변들은 전부 다 어떻다고요? 아니 대답 안 해? 어쩌냐? 어쩌냐고. 그렇죠. 평행하다. 평행하다. 보통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 닮음의 위치나 닮음의 중심 문제를 잘 내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잊고 있거든요. 이 사실 잊고 있어서 기억해 두시면 혹시 문제가 나왔을 때 도움이 크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 내용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데 모르고 있으면 되게 어렵게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됐니?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했던 말 이제 이해 가시죠? 모든 닮은 도형이 닮음의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닮음의 위치에 있는 도형은 반드시 서로 닮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 막 후반부, 중2하 후반부에서 이제 집중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 도형의 닮음이 아니고 딱 하나예요. 삼각형의 닮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이하로는 다 뭐만 볼 거냐면 삼각형의 닮음에 관한 것만 볼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런지는 납득이 되실 거예요. 일단 다각형의 형태가 아니면 문제하기 매우 어렵고요. 다각형의 형태라고 하면 몇 개의 삼각형을 쪼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에 대해서 닮음만 분석이 가능하면 다각형 전체에 대해서 닮음 분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삼각형의 닮음에 대해서 집중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9번은 삼각형의 닮음 조건입니다. 합동 조건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합동 조건만 알고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첫 번째가
S 닮음인데요. 닮음인 도형은 사실상 합동까지 포함하니까 길이가 같을 수도 있어요. 1대1인 거죠, 닮음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합동이 닮음비가 1대1인 닮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SES 사람도 있어요. 네? 예, SAS 닮음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SSS 닮음 먼저 볼 텐데 일반적으로는 합동은 아닐 거니까 길이가 다르긴 다르죠. 하지만 길이의 비가 모두 일정하면 뭐라고 볼 수 있다? 닮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셋 다 일정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고 이거보다 더 작은 삼각형이 있는데 DEF가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냥 DEF 합시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AB의 길이와 DE의 길이의 B를 조사해보고 BC의 길이와 EF의 길이의 B를 조사해보고 CA의 길이와 FD의 길이의 B를 조사해봤더니 우연찮게도 이것들이 모두 같더라. 그럼 닮은비. 그렇죠. 그럼 닮음이. 이러면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EF는 닮음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셋 중에 하나의 비가 더 같지 않잖아요? 그럼 닮음 아니에요. 아시겠죠? 세 개의 길이의 비가 모두 같아야만 닮음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요게 SSS 닮음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쓸게요. 좀 좁네요. 두 번째는 정리에 얘기한 것처럼 뭐가 있을 수 있냐면 SAS 닮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래서 느낌이 오시죠? 뭐일 것 같아요? 두 변의 길이의 비와 길이가 아니에요. 두 변의 길이의 비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도 삼각형 좀 그려보면 제가 나름대로 닮은 것처럼 그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시죠? 네, 보시죠. 여기서 AB의 길이하고 DE의 길이 그리고 BC의 길이하고 EF의 길이가 B가 같은 거예요. B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AC랑 DF의 길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길이의 B를 조사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덧붙여서 각 B하고 각 E까지 같은 거죠. 그러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같은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EF는 닮음이다. 이제 닮은 경우에 닮은 사유를 보통 서술형이 적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S 닮음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도 S 닮음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그럼 세 번째 닮음은 뭐겠냐? 세 번째 닮음은 뭐겠냐? ASA 닮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한 변의 길이의 비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B라는 건 다른 건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S를 탈락시키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AA 닮음인 거예요. 그리고 합동 조건에서도 ASA 합동을 니네 뭐라고 기억하고 있니? ASA 합동은 뭐니?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양 끝각일 필요가 없죠. 내각의 총 합이 몇 도이기 때문에 100할 그래서 그냥 한 변의 길이와 임의의 두 각이 같으면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삼각형에서 임의의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닮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공간이 없어서 좀 작게 그릴게요. A, B, C, D, E, F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각 B하고 각 E가 같고 각 C하고 각 F가 같더라 이거죠. 이렇게 두 개의 각만 같으면 돼요. 나머지 항상 자동으로 같아지는 거죠. 네. 이러면 이때로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EF가 닮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AA 닮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중요한 얘기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잘 들으세요. 알겠죠? 제가 뭘 적은 것 같습니까? 출제 그렇습니다. 출제 빈도를 제 경험적으로 그냥 쓴 거예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거기 대부분 뭐가 나옵니까? AA 닮음. 그래서 뭐가 존나 중요해요? AA 닮음이 중요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닉하게도 얘가 75%가 나오기 때문에 AA 닮음이 제일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강제로 계속 훈련하게 돼 있어요. 존나 많이 나오니까. 알겠죠? 오히려 학생들은 뭘 틀려오냐면 얘를 제일 많이 틀려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틀려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를 생각 못 해냅니다. 문제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닮음인가 의심은 되는데 모르겠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알겠죠? 뭐야 이거 기계입이 다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딱 해보면 SS 닮음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도 안 나오다 보니까 훈련이 덜 돼 있어요. 얘에 비해서. 그래서 AA 닮음을 잘 맞춰오거든요. 그런데 SAS 닮음이나 SSS 닮음은 존재 자체를 잊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틀려와요. 이제 그거 틀렸다고. 실수 안 해요. 아시겠죠? 네.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적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닮음이 있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만 나중에도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고 자신있게 풀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닮음 처음 배우면 이걸 대응점의 순서로 쓰기를 매우 어려워하거든요, 학생들이. 여기 지울까요? 여기 지워도 되죠? 그 문제 10번에 보시면 닮음기호 찾아가지고 닮음기호로 표시할 수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네. 제가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셔서 지금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다 그려보겠습니다. 센티미터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닮음이 아닌 것처럼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림 보고 판단하는 건 좀 잘못된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시고 그림으로 판단하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일단 여기 지금 6개가 그려져 있는데 2개씩 닮음이거든요. 찾으면 되는데 얘랑 닮음으로 보이는 게 누구죠? 사각형 40도는 얘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일단 6대3, 4대2 이렇게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똑같아요. 3대2.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이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거든요. 비례식에서. 그러니까 한 도형에서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6대4, 즉 3대2고 끼니까 40도잖아요. 정신 차려. 곧 끝나. 알았어? 여기 3대2고 끼니까 40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SAS 합동인 거, 닮은 거 알겠어요. 근데 쓰실 때 대응점을 쓰는 걸 많이 혼동을 해요, 학생들. 알겠냐? 이걸 순서를 쓰는 걸 매우 혼동을 한다고. 저는 뭘 추천하냐면 각을 이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6대4잖아요. 6조의 끝각 이렇게 잡아. 알파벳에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접으로 잡았어. 그럼 여기 대응점 어디에요? 여기. 여기다 찍어요. 알겠냐?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여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삼각형 ABC라고 하면 뭘 보는 거야? ABC는 점 40x. 맞아요? 그럼 여기서 뭘 읽으면 되죠? 점 40x. 그러니까 뭘 읽어야 돼요? 그렇죠. 삼각형 QPR.
괜히 이상하게 쓰다 틀리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세요. 알겠죠? 무조건 뭘 이용해라? 각을 이용해라. 알겠죠? 이게 틀릴 가능성이 제일 낮습니다. 아시겠죠? 네. 마찬가지 이놈과 이놈이 지금 AA 닮은 걸 의심이 됩니다. 왜냐면 직각인데 여기 50이 여기 40이면 여기 50이 여기 40이거든요. 맞아요? 이거 그냥 40을 써버리면 되죠. 아 AA. 여기다 그냥 50을 써버리면 되죠. 그죠? 그럼 AA 닮은일 건데 여기다 삼각형 DEF라고 적어봐요. 적고 닮은기를 딱 썼단 말이에요. 그럼 DEF에서 뭘 봐요? 90, 50, 40 맞아요? 그럼 여기서 90, 50, 40이니까 뭐예요? XVW 그죠? 네. 안에까지 저렇게 하니까 네. 네. 안 그러면 애들 막 도형 뒤집고 막 난리 나요. 막 책 뒤집고 알겠니?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각가지고 하라고 알겠지? 그럼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죠? SSS 닮은 거 의심이 돼요. 그죠? 안 된다고요?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6분의 9. 되잖아요. 2분의 3. 안 됩니까? 되죠? 내가 지금 여기 2배죠? 여기 2분의 3배고 맞냐? 여기 2배죠? 돌린 거. 여기 2분의 3배고 되잖아요.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가 6대 4대 3이라고 그냥 읽었잖아. 그럼 여기도 6대 4대 3이 되니까 보면 돼요. 그럼 되죠?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각도 이용한다 이제 각도 이용한다 해서 자 그러면 9가 제일 길죠? 네, 9를 내가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제일 긴 애가 6이죠? 여기 찍어요. 알겠냐? 그 다음 긴 애가 6이죠? 이 6의 대각이 여기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알겠죠? 네. 그 다음 긴 애 4죠? 이렇게 표시를 해요. 나머지도 X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삼각형 제일 먼저 적어볼까요? JKL이라고 적었어요. 이렇게 고민하지 마. JKL 뭐야? X점 안점 맞아요? 그럼 X점 안점이죠. 그럼 UTS 맞습니까?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막상 각도 이용하는 거 되게 편하죠? 심지어 닮음이 아니지 않나 이런 의심까지 되는데 이 지경이면 안 되고 닮음이에요. 알겠죠? 닮음인데 각도를 이용해서 대응점 순서로 나열하면 매우 쉽다라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시죠? 꼭 각도를 이용해서 틀리지 않게 쓰세요. 그냥 각도 표시 한 번만 하시면 안 들리는데 꼭 표시 안 하고 쓰려다가 이게 실수예요.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서술형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났습니다.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죠.